최근에 재벌들의 상속 소송이 계속 빵빵 터지고 있어요. 재벌들도 나눌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재벌들의 유구한 상속 관련 분쟁의 역사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들 상속 관련한 쟁점들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옛날에는 혼외자를 중심으로 상속 소송, 혼외자들이 그래 나 돈 받을 거 있어, 상속 받을 거 있어, 상속권 있어, 나 진짜 자식이야 라고 해서 이제 상속 소송을 제기했다 한다면 요즘에는 형제들 간, 뭐 부모 자식 간 상관없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그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재벌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다양한 분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상속 재산이 보통은 부동산, 주식, 현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가장 분쟁의 이제 대상이에요.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부동산은 평가할 방법이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까가 매우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역사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과연 2000년대, 한 20년 전쯤에는 재벌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현대그룹, 이제 창업주 정주영 회장 관련한 상속 분쟁은 혼외자였어요. 혼외자들 딸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거예요. 친자 확인 소송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진짜 자식이어서 상속권이 있는데 아버지 딸로 인정해 달라. 라고 먼저 상속의 전제가 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속분의 일부를 받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한 번 소송을 더 제기합니다. 음, 왜냐하면 2006년, 2001년에 한 번 하고 2006년에 다시 했는데 왜냐하면 내 상속분이 너무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분배 소송을 다시 내서 이게 유류분인지 어떤 건지는 확실하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으로 조정을 거쳐서 조금 더 상속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파라다이스 그룹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있죠. 이거는 이제 쟁점이 된 거는 공증된 유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차녀가 자기 오빠를 상대로 2006년에 상속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정증서 유언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실제 유언 장소와 다르다.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2005년쯤에 공동상속인인 오빠와 작성한 이 상속합의서를 착오로 작성했다. 그래서 이거를 착오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이 차녀의 주장이 이제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전부 패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쯤에는 아주 전형적인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돼요. 바로 금강제와 창업주가 사망 후에 이제 벌어진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인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재벌가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사전 증여액이 많았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업주가 큰오빠에게 혹은 작은 오빠에게 엄청 많이 사전 증여를 했다라고 이제 딸들이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결국은 사전 증여가 많은 집, 특별 수익이 많은 집, 사전 증여를 보통 상속 후에는 특별 수익이라고 하죠. 특별 수익이 많이 발생한 그런 집안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으로 오시면 작년에 LG그룹 총수 일가의 상속 회복 청구권 소송이 아주 유명하죠.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소가 끝나려면 1심 판결이 나올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전형적인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아니고 상속 회복 청구권 소송에다가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대요.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상속회복 청구권은 기존의 이제 상속재산 분할 그 소송이랑 약간은 달라요.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서 침해된 상속권자와 이제 그 법정 대리인이 상속 회복 의소를 제기하는 거고요. 안날로 3년, 침해인가 있은 날부터 10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소송이랑 조금 다르게 내가 이거 속아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그 합의를 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YC 그룹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형적인 유류분 반환 소송 청구가 진행 중인데요. 2022년에 그 돌아가셨고, 이거는 배우자이자 이제 현 회장의 모친인 엄마랑 큰딸, 들이 이제 지금 현재 회장 형제들을 상대로 해서 1,300억 원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쟁점이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였는지 상속 포기를 하였는지 여부인데 사실은 요 상속 포기 취소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법리적으로 조금 다투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상속 포기가 뭐 신의 측에 반해서 무효다라고 할 만한 사유가 그렇게 존재하진,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판례가 존재하는 예가 거의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거는 이제 상당히 유의미한 판결이 될 수 있겠다.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들이 싸우는 또 한 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그룹인데요. 바로 어머니와 딸, 그리고 아들 2명이 연합해서 창업주 사망 후에 상속 개시 후에 이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별도의 상속 재산과 관련한 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이제 경영권 분쟁의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쟁점이 되는 것은 관련된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엄청난 세금이 나오죠. 상속세는 그냥 이제 재벌들 같은 경우에 그냥 러프하게 50%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그룹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단독 대표였던 이제 송영숙 회장 어머니죠. 회장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차남이 공동대표를 맡고 그룹 주요 계열사 한미약품도 장녀 임주연 부회장,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가 대표 자리에 올라서 서로 이제 공동 경영 체제가 됐을 것이다라고 잠정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상속 분쟁이 봉합이 됐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로 보면 상속 분쟁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다룰 때 재벌들과 같이 똑같이 아주 치열하게 다툴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누가 생전에 얼마큼 가져갔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계좌 내역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술서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제 어떻게 얼마큼 생전에 특별 수익을 받았고 너는 부모님으로부터 얼마 받았잖아. 이런 걸로 꼼꼼하게 증거를 챙겨 두어서 사후에 상속재산을 할 때도 상속재산 분할로 갈 거냐, 유류분을 갈 거냐 할 때도 전제되는 이러한 증거되는 사실들이 차곡차곡 뭐가 나야 돼요. 이 재벌들도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이제 관련해서 장남한테 얼마 줬다, 차남한테 얼마 줬다, 생전 증여가 어느 정도다라고 법원에서 다 판단하기 편하게 변호사들이 증거를 다 제시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똑같아요. 그래서 의뢰인분들한테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관련된 증거를 얼만큼 잘 찾느냐.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그런 게 일이고 저희 사무소에는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의 소송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면 이제 승소에 더 가깝게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